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은염이 있으면서 잇몸이 퇴축되면서 이 경계부가 까맣게 보이는 경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질문을 하나를 갖고 왔어요. 네. 10년 전에 씌운 앞니 크라운 주변 잇몸이 시퍼렇게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웃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이건 왜 까매진 거고 다시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많이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렇게 잇몸 주변 오래전에 크라운을 했던 치아 주변으로 잇몸이 까맣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원인에 따른 각각 다른 치료법을 좀 적용을 해서 새롭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는 보통은 예전에 크라운을 하셨던 분들은 되게 신경치료가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대치라고 부르는데 크라운을 씌워서 크라운을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 치아를 지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대치 자체를 신경치료를 했는데 그 오래된 신경치료 때문에 치아가 변색된 경우를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신경치료 할 때는 실러라는 재료와 그리고 거터퍼처라는 재료를 가지고 마무리 밀봉을 하면서 끝내게 되는데 이 실러라는 성분 자체가 옛날에 사용을 했던 실러 재료들은 조금 치아에 변색을 많이 일으키는 재료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면서 오염된 신경조직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미처 다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한 신경조직이 치아 내부에 남아있다가 조직 변성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치아를 조금 검푸르게 또는 회색빛으로 바꾸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자체가 파랗게 바뀐 게 잇몸을 통해서 이제 투영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예전에 크라운을 하실 때 크라운의 종류가 PFM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밑바탕은 메탈,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도자기 성분을 이제 얹혀서 구워내는 방식의 크라운인데요. 그 크라운을 하게 됐을 때 처음 크라운을 맞출 때는 잇몸 경계부에 속해 있는 저희는 이제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변연부라고 하거든요. 그 변연부를 보통은 금속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금속이 처음에 맞출 때는 잇몸 라인에 맞게끔 잘 들어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잇몸이 조금 퇴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금속 변연부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푸르게 또는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조금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선은 기존에 있는 크라운을 벗겨내고 안에 지대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된 지대치 자체가 검푸르게 변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 실시하는 실활치 미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백을 해서 치아 자체의 색을 밝게 만들거나 또는 미백이 조금 힘든 케이스라면 불투명 레진이 또 있습니다. 불투명 레진을 가지고 치아에 푸르게 바뀐 색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지르코니아라든지 올세라믹 같은 금속이 들어가지 않는 크라운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해결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잇몸 라인 자체가 바뀌어서 크라운의 변연부가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잇몸의 라인을 조금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시 수복물을 통해 가지고 잇몸의 레벨을 바꾸게 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은 치은 성형술까지 잇몸을 살짝 절제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잇몸 라인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 또 풀지르코니아라든지 올세라믹 같은 금속이 들어가지 않는 보철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잇몸 라인이 까맣게 보여요. 그냥 보철을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요. 각각의 명확한 원인을 판별을 하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니 보철은 흔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은 과거에 조금 많이 했던 크라운입니다. PFM 크라운이라고 해서 앞면은 도자기를 씌워서 최대한 자연치와 가깝게 만들지만 입천장 쪽 방향이라든지 또는 크라운의 내면을 보시면 이제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 보시는 부분은 이제 잇몸으로 덮이게 될 건데 이 잇몸 자체가 레벨이 낮아지게 되면 여기 보이는 금속의 경계부가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럼 조금 비심미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PFM 크라운보다는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풀 지르코니아 보철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풀 지르코니아는 앞, 뒤, 그리고 겉과 내면이 전부 다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앞쪽은 자연스러운 치아 모양과 색깔을 띠고 있고, 그리고 입천장면도 똑같이 치아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크라운의 내면까지도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잇몸이 조금 내려간다 해도 자연스러움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메탈의 어떤 어두운 면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밝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지르코니아나 이제 다른 재료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 재료는 변색에 대한 좀 우려는 좀 없을까요? 네, 크라운 자체에 대한 변색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풀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올세라믹보다도 약간 색을 더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대치 자체가 다시 까맣게 변하지 않는 한은 저절로 이렇게 어둡게 변한다거나 또는 지대치가 어느 레벨까지 푸르게 변한 거를 풀 지르코니아가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리적인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그런 이제 보철물에 대한 좀 수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보철의 수명은 저희가 이제 보철 학회에서 연구를 하는 바에 따르면 평균적인 수명은 보통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평균 수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보다 짧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훨씬 더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알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을까? 오래 쓰는 방법은 잘 구강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열심히 잘 닦아주시고요. 올바른 양치법으로 관리를 하시면 잇몸 레벨도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그 잇몸 레벨에 맞춰서 제작한 보철물도 오래도록 쓰실 수가 있고요. 앞니로 너무 덩어리가 큰 음식이라든지 딱딱한 음식 그리고 너무 질긴 음식을 한 번에 끊어 드시는 행위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그런 기본적인 게 워낙 또 중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기본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위쪽 사진이 이제 치료 전 사진이고요. 아래쪽 사진이 치료 후 사진입니다. 위쪽에는 환자분께서 예전에 과거에 PFM이라는 크라운을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치아들과 색깔도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잇몸 라인을 보시면 여기 잇몸 라인이 퇴축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이 크라운을 처음 하셨을 때는 이 크라운의 모양대로 잇몸이 아마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약간의 치은염이 생기면서 잇몸이 이 위쪽으로 조금 퇴축된 걸 볼 수 있고 이 옆에 치아도 이렇게 조금 퇴축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자체도 보시면은 약간의 부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은염이 있으면서 잇몸이 퇴축되면서 이 경계부가 까맣게 보이는 경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오래된 크라운을 제거를 했고요. 다행히 지대치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잇몸 치료를 조금 병행해 드렸고요. 스케일링을 비롯해서 이제 치은 소파술 그리고 치근 활택술을 조금 병행을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잇몸이 건강하게 바뀐 거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종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어 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위쪽에 치료 전에는 잇몸 라인이 좌우가 다르고요. 좌측에 있는 사진상에서는 우측인데 환자분의 좌측에 해당하거든요. 그 잇몸이 조금 더 높게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잇몸 치료를 하고 임시 수복물의 형태로 제가 치은 레벨을 이렇게 동일하게 맞춘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앞니다 보니까 심미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뭔가 치아가 문제 있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치아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발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보철을 뜯어냈을 때 생각보다 지대치가 건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처럼 잇몸 관리만 잘 하신 다음에 또 새로운 보철을 하셔서 심리적인 효과를 얻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의 환자분도
처음에는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혹시나 이제 보철을 뜯어내고 안에 치아까지 뽑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치아를 지키면서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보시게 되어서 굉장히 만족하신 케이스입니다.